안녕하세요. 썰창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임신 40주 차입니다. 다리가 유독 저려와서 힘들어요. 아이 때문에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할수록 오히려 더욱 서름이 치밀어 와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제 신랑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새끼가 바람을 폈거든요. 임신하고 나서 기댈 곳이 없어서 종종 남편에게 투정을 했어요.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벌써부터 태동 차는 곳이 아픈 것 같고 몸은 무겁고 허리는 아파요. 하지만 매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아침밥을 차려줬어요. 할 수 있는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느라 저는 나가서 일하는 남편보다는 일단 편하잖아요. 입덧하느라 입에 넣는 즉시 화장실도 못 가고 속 개워내기 일 수 있었지만 애써 참으며 신랑 밥은 항상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출근 후 지쳐서 세상이 빙빙 도는데 소파에 누워 혼자 끙끙 앓았어요. 입덧이 끝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신랑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사 먹었어요. 밤늦게 신랑에게 시키는 게 미안해서 혼자 다녀왔죠. 평소에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그러한 말도 자주 하며 스킨십도 자주 하며 부부 밤이라도 중반기에 접어들 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욕이 더 드는 케이스여서 신랑도 좋아했었고 싸움도 없었습니다. 밥 먹고 소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매일 같이 나누며 신랑이 손으로 항상 배 어루만지고 아이에게 말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신랑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2주 전 신랑이 씻으러 간 사이에 저는 저녁 준비를 다 하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친구나 회사 동료일 수 있으니까 신랑이 지금 자리에 없다 라고 제가 대신 전화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자 이름이 뜨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자 동료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빠 하다가 엄청 당황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자리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씻고 나왔습니다. 누구냐고 그래서 핸드폰을 보라고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웃으며 떠들고 신랑이 상 치워주고 설거지 해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저도 힘들었지 하면서 어깨 주물러주고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입니다. 평소에 술 싫어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결국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들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정말 울먹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가. 신랑 동료들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문 딱 열고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임신하고 나서도 못 마시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회식 자리 말고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찌들어 들어온 남편은 휘청거리며 현관에서 엎어졌습니다. 그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제가 부르더라도 대답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다 보니 몸은 더욱 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혼자 둘 수 없어서 남편을 끄집어 당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고 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샴푸 냄새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술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멍하게 있다가 누워서 남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나 하체 쪽에 키스마크가 보이자마자 제가 남편을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발을 굴러가는 것을 느껴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방으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몸도 떨리며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어떤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는 방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게 말을 걸지 말라며 더러운 말을 하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요즘 아이가 태동이 강해져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방 밖에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고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침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옷은 갈아입은 것인지 잠옷 차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무력한 상태로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어쩔 줄 몰랐는데 남편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이야기한 내용은 회사에서 만난 후배 여성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점점 친해져 점심을 같이 먹고
같이 있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로 인해 지금은 임신 6주차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술에 취해서 잠자리에서 그녀를 인식한 것이었고 욕을 내뱉으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가 뱃속에서 이러한 아빠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가 부르게 만들어서 힘들게 한 것은 그 자식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신한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아내를 두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이 바라는 것이 이혼인가요? 물어보니 저는 울면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여보. 분명 어제까지는 제가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저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도시락도 빼먹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는 그 여자애를 지우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웃음만 나와요. 저는 울면서 남편을 두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에는 우리 엄마 아빠 몸져 누우실까 알리지도 못했고 밥이 안 넘어가요. 먹으면 다 토할 것 같아서요. 방 밖에서 지금도 계속 미안하다고 빌고 있습니다. 밥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냐는 눈치를 보며 오네요. 도장만 찍었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그 여자랑 나랑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면 전 남편을 알게 된 지 아직 어릴 때부터 해서 9년이 넘었고 연애 생활은 2년 했습니다. 11년을 알고 지내왔는데 그것이 다 깨졌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가 집이 가까우셔서 전화를 받으시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고 불러도 전 밖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지가 다 알아서 말하겠죠? 경위, 어떻게 됐는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인간이 저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제가 임신했을 때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도 누가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좋겠습니다. 방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웃음과 욕설, 그리고 눈물만이 치밀어 올라서 말입니다. 저는 시집을 보내서 잘 살아야 할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글을 두서없이 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눈은 따갑고 못 먹어서 속이 울렁거리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꾸 먹고 싶어지고 자고 싶은데 이가 갈리고 손이 떨리고 말입니다. 조언을 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저와 함께 그 사람을 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떨리고 울면서 내가 속으로 한 말은 이것뿐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침착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빠도 이런 상황인데 죄 없는 제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는 태어나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몸도 무겁고 힘들고 머리는 어지러우며 한순간에도 그런 생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분해지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푸념하면 더욱 울어질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다가 울컥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시어머니를 부르고 나서 그저 방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며 멍하게 있다가 울고 다시 멍하게 있다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정하고 차분해지고 가라앉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인간을 죽여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 때문에도 진정해야 합니다. 저는 엄마입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아버지와 친정 부모님 사이에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며 두 분 모두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신랑과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신랑은 종종 어린 저와 함께 놀아주며 숙제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지낸 지 11년이 되었고 사귄 지는 2년 정도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닌 신랑을 때리고 혼내주실 것 같아서 매우 답답합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맥이 빠져서 지쳐있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속을 비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신랑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따라와서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며 정 같은 말을 해주시고 제 생일날에도 신랑보다 더 챙겨주시며 멀리 떨어진 친정 대신 제가 아프면 바로 오셔서 친엄마처럼 돌봐주시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울적하고 속이 울렁거리며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울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각서를 쓰라고 하셨을 때 남편의 핸드폰을 가져와서 그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더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저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난리치고 울어도 저만 힘들게 됩니다. 지금도 가라앉히는 중이지만 이 글을 쓰는 것도 한 줄 쓰고 넋놓고 한 줄 쓰고 진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가 듣고 있는데 차마 욕을 내뱉을 수 없어서 속으로만 참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차분해야 하는데 화가 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화를 내고 싶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이한테 미안해서 더 참고 있습니다. 아이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어차피 다 지나갈 거라고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할 거였다면 나 몰래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평소처럼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아이도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오라 했습니다. 남편의 폰으로 전화, 문자, 카톡을 계속 보내길래 오라 했습니다. 그냥 전화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오라고. 그때까지는 차분히 진정시키고 조금 있으면 저희 친정아빠, 엄마도 온다. 그러고 저 오빠도 한 명 있어서. 오빠도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오라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후회하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나아질 거 없다는 게 어제부터 계속 드네요. 오히려 여자가 보낸 카톡 보니 머리가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 아빠가 도착하고 나서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엄마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내려서 가서 그냥 안겨서 울었습니다. 울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냥 속에서 치솟아서 애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울면 진이 빠져 머리 아프고 힘들다는 걸 알아서 안 울려고 하는데 엄마가 토닥여 주어서 그냥 한참 울었습니다. 진짜 어떤 상황이던 엄마는 엄마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해야 하지? 전 잘못한 거 없는데 어릴 적에 혼났을 때 억울하고 서러워서 엄마 품에서 우는 느낌 그런 거예요. 아빠는 울고 있는 신랑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고 시아버지는 면목 없다 그러고 일단은 무슨 상황인지 묻는 엄마의 말에 저 인간한테 물어보라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혀주는데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죠. 그냥 등 기대고 앉아서 아프고 땡기는 허리에 천장만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한테 띄엄띄엄 대답한 걸 전 그냥 들었고 아빠는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으며 신랑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폈다. 회사 후배와 임신했고 그 사실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엊그제 술 먹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그때 같이 잠자리 한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가 제정신이냐고 왜 그랬냐며 울면서 신랑을 때리고 엄마는 믿지 못하겠는지 신랑만 봤어요. 아버지께서도 신랑을 보시다가 그저 손을 들어 신랑을 때리셨습니다. 어디를 때렸는지는 뺨인지 다른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여 말리려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소리 지르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집이 알고 지내다 보니 신랑도 우리 부모님과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신랑은 그저 운 얼굴로 맞고 있었고 아버지는 뺨을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안 좋을 걸 알면서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어쩐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엄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자상하시고 어머니와 싸우신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도 처음이었고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았는데 화를 내시는 아버지와 저를 보며 울고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그냥 미안했습니다. 신랑을 손으로 때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리모컨으로 있는 대로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아버지는 가만히 보시고 시어머니는 좀 말리려 하셨습니다. 상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눈물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나오고 몸을 두들겨 맞아도 저는 그냥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훗날 그 인간이 뭔가 조치를 취할까 더러움이 느껴져서 아버지를 말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 때려달라고 말하면서
방에서 나와서 제 폰으로 녹음기 어플을 설치하여 신랑의 말을 녹음하게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조용히 내밀자 울음이 터지면서 더 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신랑을 더 때렸습니다. 본인이 때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울고 계셨고 저는 엄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가 왔어요. 신랑이 신나게 때리며 바람 폈다고 입으로 말씀하는 것을 녹음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부른 것인데 신랑은 몰랐나 봅니다. 신랑은 울면서 피가 나고 얼굴이 찌푸려져 저를 올려다보셨지만 저는 그저 무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다가 앞으로 기어와서는 다시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고 아빠는 흥분하고 계셨으며 시아버지께서는 체념하신 듯 내연녀인 것을 아신 듯이 지 아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도 손해는 본인에게 돌아올 뿐이니까요. 문을 열어주신 시아버지께서는 여자가 들어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예쁘게 생겼지만 다른 분들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손에 약봉지와 신랑이 좋아하는 제과점 봉지를 들고 계셨으며 여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거지로 들어왔습니다. 정상 회로를 가진 여자라면 눈치채 있겠지만 그녀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채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마자 눈치를 살피더니 제 배를 보고 뚫어져라 쳐다보며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치를 살피지 않았고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인간과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그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에서 어느 소속 후배인지, 직속 후배인지, 다른 팀인지, 나이도 몰라요. 2년 후배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죠.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이 산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자분께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뜨고 앉아있는 저와 엉망인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신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결국 저가 말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쪽 부모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자 그 여자는 뚫어져라 바라보며 한성깔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소송을 걸 생각이고 회사에도 그 여자 이 인간과 저지른 짓을 말할 생각이며 그쪽 집에도 말을 할 생각입니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법적으로 아빠가 없고 애 낳아서 나중에 엄마 난 아빠가 누구야? 할 시기가 되면 내가 찾아가서 그분의 엄마는 유부남이랑 몸 뒹군 싼년이라고 말할 생각입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겠지만 키워주고 낳아준 엄마를 최대한 원망하고 더러워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잔인한가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요. 낙태를 시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엄마가 되는 입장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달려가서 머리칼이라도 쥐어뜯고 있는 대로 발로 차고 후려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우면 되지 않냐고요. 정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아이를 지울 것이니 그 여자 책임진다고 한 것, 그리고 그 여자 나와 함께한 기간에 안에 싸지르고 책임지겠다고 한 것, 그 값어치는 받아야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지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성격은 매우 나빴어요. 저는 분노가 끝까지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와서 남편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동료들도 전화를 했었는데 멀쩡한 사람이 회사에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면 대부분 바로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회사에 퍼뜨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냥 신랑의 폰에 있는 회사 사람들은 찾아다가 다 연락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표정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마치 먼저 꼬인 것은 저 놈인데 나한테 왜 그러는 것인지 그런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빨아댄 자국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어차피 당신 신랑은 말할 생각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술도 안 마셨다면 더욱 말도 안 했겠죠. 이런 경우는 생전 처음이라 황당하기까지 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더럽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닥치라며 소리 지르셨고, 엄마는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아빠는 그냥 신랑을 더 때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때리니까 그 여자가 왜 때리냐며 다가와서 말리는 걸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고 내리쳤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코 그 여자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께서는 참으시기 힘든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때리고 싶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엉덩이를 들이대며 알랑거리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제 아들이 맞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고 슬퍼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리려 하니 이미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연녀를 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유산이 일어나면 제 잘못이 아닌가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녀를 계속 때리셨습니다. 신랑은 여기저기 터진 것 같고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서도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속도 울렁거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평소와 같은 배인데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에게서 뺨과 몸 여기저기를 맞으며 울면서 나갔습니다. 내일이 토요일이라 안타깝지만 주말 사이에는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간 후에 아빠는 신랑을 때리고 친정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제 집이니까 나갈 거면 신랑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반반씩 나누었는데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군말 없이 알겠다고 하는 것도 녹음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신랑이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아빠는 치료가 다 되면 또 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던 오빠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늦게 들어왔는데 왜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놀랐습니다. 엄마께서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신랑을 보던 오빠는 화가 나서 욕을 내뱉으며 시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나가셨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바람을 핀 경험이 있어서 핏줄 탓이라며 당신을 비난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슬퍼하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순간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오빠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젠 혼자 사는 것이니 오빠가 너 내 집에서 있어라고 말한 것처럼 신랑은 그저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가만히 두지 않을 성격이지만 지금은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휴대폰은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손이 까인 것을 미안하다며 고맙다는 말을 하며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실신한 듯이 잠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지쳤던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일어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나보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분노도 가라앉혀졌습니다. 이전보다는 한 줄 한 줄 더 빠르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지만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방에 있을 때처럼 멍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닭죽을 끓여주시는 것을 상상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쉬고 있지만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는 아버지의 말에 응원해주시고 힘내라고 가족처럼 아껴주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하고 싶은 일을 몇 년 동안 못하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혐오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양심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만나기 싫어지면 어떡할까라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으니 아버지는 몸만 쉬시고 다른 일은 엄마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삼촌, 고모, 친구들, 아버지, 엄마, 제 동료들. 그러니 혹시나 저도 더럽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제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여전히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바로 누워있는데 배가 눌러서 숨쉬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감동하여 울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빠께서 병원에 가서 청구서를 해오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40주 정도이지만 곧 35주가 되는데도 아기의 체중이 많이 늘지 않아서 더욱 걱정이 됩니다. 먹어야 할 음식도 많은데 양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화가 나고 치가 떨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면 욕이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애써서 더 미안하고 슬프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 슬픈 표정을 하시면서도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가끔은 자다가 꿈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만히 앉아서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저는 이겨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